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디지털재단의 메타시티팀 이승환 책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챗GPT 끝나고 많이들 가실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이 남아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라는 게 저희 재단 내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키워드였는데 올해 1월 들어서 챗GPT가 나와서 완전 묻혀버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열심히 하고 있고 구글이 2014년도에 알파고라는 걸 가지고 와서 이세돌을 4대1로 이겼잖아요. 그 이후로 한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구글은 그동안 놀았냐? 아닙니다. 그 챗GPT가 지금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의 언어 모델이 구글의 트랜스포머 2015년도에 발표한 그 트랜스포머 모델을 착안을 해서 만든 거고, 그동안 구글도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 메타버스도 아마 현재는 묻혔지만 꾸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하나의 기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앞에서 민문호 대표님께서 메타버스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는 메타버스 서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 현재 구축해놓은 플랫폼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언맨이나 뭐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셨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하면서 도시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게 1992년도에 닐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쓴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 속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소설의 잠깐 내용을 보면은 뭐 3차원 시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막 이어폰을 끼고 다니면서 디지털 스트레이 음량을 들으면서 마주치는 가상현실을 막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쉽게 말씀드려서 메타버스가 뭐 어떻게 좋은 게 장점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 메타버스에서는 주인이 없다.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동상 옆에다가 거북선을 설치하고 싶어요. 거북선 모형을 설치하고 싶어요. 어떻게 서울시 찾아다니면서 문화관광부 설득하면서 정부 설득하면서 시민 설득하면서 오만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메타버스에서는 그냥 모델링해서 증강현실로 뿌려버리면은 누구나 아무에게도 허락받지 않고도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급부상하게 배경을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꾸준하게 그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이나 뭐 데이터 처리 기술도 발전했고, 그 예전에 뭐 한 일주일 걸리던 3D 모델링 작업을 지금은 뭐 아까 보셨듯이 챗GPT 같은 것들 도움받으면 한 1시간 만에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쭉 꾸준히 기술이 발전하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게 되고 굉장히 격리되면서부터 그 어떤 소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리고 마침 그 기술을 준비하고 있던 기업들이 상용화를 시작하면서 이게 딱 그 시기가 적절했죠. 저희가 통신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아까 임문호 대표님도 인터랙티브라는 단어를 강조하셨는데, 기존에 저희는 텍스트 위주의 또 소통을 하다가 어느 순간 사진을 보내게 되고 어느 순간 영상을 공유하고 SNS에서 사람들 간에 실시간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제 통신이 5G로 넘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더 전달을 하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에 전자정부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시의 행정정보화들이 전산화되면서 시민들한테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그 여러 가지 내부의 정보화를 통한 시스템이 통합되면서
시민들한테 실시간으로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세금 납부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정보들이 이제 2000년도 한 중반에 거의 마무리가 되고 지금 현재는 계속 시스템의 고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2010년도 그때부터 UCT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지금은 어떤 스마트 시티와 AI 기반의 어떤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라는 것들에 집중을 해서 또 도시 환경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뭐가 스마트 시티지라는 생각을 많이들 일반적으로 피부적으로 많이 체감을 하지 못하시는데 서울시가 가장 우수하게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교통카드 시스템으로 기반한 어떤 버스나 지하철의 한승 그리고 버스 정보 시스템이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마트 시티가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네 어떤 주차 IoT 거주 주차 공유 그런 것도 다 스마트 시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곳곳에 숨어 있는 각종 여러 가지 도시 센서들이 전부 실시간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전송이 돼서 어떤 도시 환경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의 데이터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 이사장님께서 만들어내신 단어인데 메타시티라는 개념입니다. 저는 메타시티 팀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을 넘어서 저희는 메타시티라는 개념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가 용어를 사용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타시티라는 환경은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걸어가면서 가상의 객체를 즐기면서 그 안에 소통하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타버스의 개념 쪽으로 한번 분류를 해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선 증강현실, 현실을 기반으로 한 현실의 세상에서 어떤 객체가 띄어지는 증강현실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울 세계라고 하는 어떤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현실을 똑같이 복제한 개념인데 그거는 거울 세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라이프로그인과 가상 세계, 아까 보셨던 어떤 아바타 기반의 세계를 가상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9월에 처음으로 메타버스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경제, 교육, 문화관광, 그리고 소통, 도시, 그리고 행정까지 여러 가지 개념들이 메타버스의 기반 기술로서 인프라를 구현하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21년부터 파일럿 서비스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메타버스 서울을 구축을 하게 되고 올해 1월 16일 날 메타버스 서울을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어떻게 설치하고 이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요. 컨텐츠 5종, 안전 분야라든지 DDP, 청소년 컨텐츠 이런 것,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 컨텐츠도 들어가고 있고 이 컨텐츠들이 앞으로 계속 모아지게 되면서 이 메타버스 서울이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이 메타버스라는 게 실제 그 공간에 가기 힘든 사람에게 더 니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주시에서 로블록스 기반으로 그 여주시 어떤 특정 지역을 메타버스로 만들었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공간만 있대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주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K-컬처라는 K-팝을 중심으로 한 K-컬처가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 메타버스 실제 환경에 제약이 많은 분들이 많이 이제 찾는 실정입니다. 그 JR종이라고 그 저희 12월 30일이 마지막 날 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그 행사가 1957년인가? 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부터 쭉 어떤 아침, 저녁 시간을 알려주는 뭐 종으로 사용이 되다가 새해 뭐
재활용을 딱 울리는 그런 행사가 66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대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2021년 10월 31일 날 SK 브랜드 안에서 이 재활용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약 한 6만 명 정도의 시민분들이 한 일주일간 왔다 갔다 접속을 하시면서 참여를 하셨고요. 이 영상을 앞에서 보셨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서울시에서 제가 아까 거울세계라는 개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거울세계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시의 공간을 그대로 항공사진을 학습시켜가지고 디지털 트윈 세계로 모방을 해서 넣었고요. 이 3D 가상 도시 3D 모델링 기반의 지도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서울시에 지금 심어져 있는 한 2,500개 정도의 IoT 센서들에서 받아오는 데이터가 올라가서 어떤 도시 정책의 의사결정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센서를 지금 전봇대 지나가시면서 아마 가끔씩 보시게 될지도 모르는데 2020년까지 한 1,100대 정도 있던 게 지금 한 2,500대까지 늘어났고요. 한 17가지 정도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온, 습도, 미세먼지, 그리고 악취, 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강현실 개념인데요. 저희 재단도 지금 이 증강현실 쪽으로 신규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앞에서 모아졌던 그런 디지털 트윈의 현실의 세계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그 이미지 기반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실제 사용자들이 그 공간에 갔을 때 어떤 증강 객체가 띄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메타버스 서울의 시민 참여 생태계를 리딩한다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메타버스 속에서 굉장히 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성추행 같은, 그리고 상대방에게 욕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기를 치거나 범죄 같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메타버스 서울의 윤리 가이드를 만들었고요. 그 윤리 가이드가 현재는 서울시 메타버스 서울에 적용이 돼서 실제 가입을 할 때 어떤 가이드로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타버스 환경에서 시민들이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을 기획을 하고 서울시와 같이 그 컨텐츠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메타버스 서울에 대해서 시민분들께 좀 쉽게 재밌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실제 메타버스 서울을 이용한 어떤 저작 3D 모델링 같은 것들을 하실 수 있게 교육도 하고 있고, 또 NFT 그리고 3D 모델링 제작 공모전 같은 걸 열어가지고 좀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앞에서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메타버스 서울을 어떻게 설치하고 이용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신데, 사실 젊은 분들 10대, 20대, 30대까지 기존에 꾸준하게 게임 환경에 노출이 되고 자라오신 분들은 이 메타버스 서울이 사실 크게 엄청 신기하거나 새롭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르신분들을 몇 번 뵀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환경의 게임 같은 것들이 단순 아바타가 막 뛰어다니고 하는데도 굉장히 재밌어 하시고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구글이나 앱스토어 저희 휴대폰에서 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은 메타버스 서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와이파이가 서울로 개방 와이파이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운을 못 받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또 용량이 커서 같이 한번 보시면서 같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 300분 정도 오셨다고 하는데 신규 가입자가 한 최소
280분 정도는 네, 새롭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 설치를 하시고 회원 가입이 있고요. 이렇게 약관 동의를 하시고 어떤 휴대폰 모바일 인증을 하시고 회원 가입을 하면 아이디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아이디 가입이 힘드신 분들은 게스트 모드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게스트 모드로 활용하시게 되면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들의 컨텐츠는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처음에 로그인하시면 아바타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머리 모양, 모자, 눈, 안경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저희 윤리 가이드에 보면은 뭐 인종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는 아바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어떤 피부 색깔이나 아니면 인종이나 그런 것들을 본인의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올해 이 아이템들은 훨씬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계속 증가하고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바타 생성을 하시면 이제 메타버스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크게 메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제일 위에 이렇게 광장에서 접속을 하는 모습인데, 왼편 위에 보시면 채팅창이 있고요. 이 채팅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채팅창에는 뭐 물론 욕설 이런 것들 쓰시면 안 되고요. 욕설은 자동으로 필터링 돼서 아마 차단이 될 거고, 링크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고자 현재는 되지 않는 상태지만, 향후에 이런 것들도 필터링 같이 된다면 기능을 확장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바타를 움직이는 아래쪽 화살표 모양은 조이스틱으로, 이 동그란 모양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아바타가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손가락 모양이 있는데, 어떤 물체 근처에 가면은 노란색이나 뭐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런 물체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왼쪽은 스마일 모양인데, 이거는 이모티콘과 그 아바타 동작을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점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시면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메뉴가 있는데, 제일 위에 그 네모 박스를 누르시면 여기 아래 가운데 제일 오른쪽 가운데 쪽에 나가기 설정, 그리고 가방, 그리고 마이룸으로 가는 거, 그리고 친구 추가, 그리고 가이드가 뜨고요. 여기서 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친구한테 뭐 이미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발송하는 커피 쿠폰을 받을 수 있거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운데 저 지도 모양을 누르시면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포털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현재 한 12개 정도의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뭐 마이룸, 서울광장, 서울시청사, 서울시장시, 민원 서비스, 핀테크랩, 텍스스퀘어, 기업 지원센터, 아바타 상담실, 서울 명소 어디시 있는 시즌 몇 개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 올해도 서울시가 한 5종 정도를 더 추가를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부족하긴 한데, 먼저 마이룸으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본인만의 공간이 딱 나타나고, 이렇게 의자에도 앉을 수가 있고, 처음 기본이 마이룸입니다. 그리고 마이룸에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공간을 누르시면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여러 공간들이 쫙 펼쳐지게 되고요. 먼저 서울광장으로 오시면 서울시 광장을 똑같이 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서 뭐 책 읽는 광장이라는 컨셉으로 서울시 관련된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 광장을 통해서 여러 곳으로 또 이동할 수 있는 포털들이 보이고요. 웜시즌 체험 포털 보이시고, 또 월드 시민랜드라는 저희
재단이 만든 공간도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서울시 자료들 눌러서 보시면 이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제가 마치 서울시 메타 서울이 오픈한 지 100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일 기념 이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먼저 메타버스 서울 광장에 오시면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이렇게 가운데 계십니다. 여기서 오세훈 시장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면 시장님과 하이파이브도 가능하고요. 이것들을 캡처해서 인스타그램 메타.서울이라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올리시면은 다양한 경품 이벤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님이랑 인사도 하시고. 네. 다음 두 번째는 현재 1대100 퀴즈 잘 아시죠? KBS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모의 가상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퀴즈방이 있고요. 연습 퀴즈 보스 누르시면 모의고사 하면 서울시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퀴즈,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식 퀴즈도 있고, 대부분 일단 서울시 정책에 관련된 내용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100단계까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한 7단계에서 탈락을 했는데, 100단계까지 가면 또 다양한 경품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100단계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사로 오시면 이 시청 내부를 똑같이 이것도 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청사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공모전 공간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어떤 회의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시민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회의장 개설하는 공간이 있고요. 저희 작년에 했던 NFT 챌린지랑 3D 모델링 공모전 공간으로 들어가시면 시민분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크리스마스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대상 상세 보기 작품은 메타버스 서울 시민 3D 오브젝트 수상작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실제 시민분들이 만드신 공간이고요. 여기에서 뛰어다니면서 인증샷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굉장히 많은 공모전을 하는데 그동안의 공모전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모전 끝나고 이게 작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없어지고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서울시 공모전 결과물들은 메타버스 서울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다 컨텐츠화 할 예정이고요. 회의실 해치로 오시면 회의실을 컨퍼런스룸 40명, 최대 40명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서 어떤 코드를 회의장명이랑 비밀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드리면 이렇게 컨퍼런스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화면 가운데 여기다가 PPT나 사진 같은 것도 업로드해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 모양을 누르면 핸드폰의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분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장실이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광장에 나와 계셔서 여기는 지금 안 계시고 여기 의견 제안하기 누르시면은 바로 시장님께 어떤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6층이랑 똑같이 구현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메타버스 서울의 기본적인 뒷 배경들은 전부 실사를 기반으로 해서 뒤에 보시면 아바타 이외에 여러 배경들은 다 실제 사진 360도 카메라의 사진을 결합한 이미지입니다. 다음으로 민원 서비스입니다. 동사무소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고, 120 상담하기 서비스를 누르시면 실제 120 다산코어 재단의 상담원 분이 대응을 해주십니다. 채팅으로. 그리고 민원 서류 발급, 현재 서울 지갑 앱이라는 또 다른 앱을 통해서 연동이 돼서 총 7개 정도의 민원 서류를 발급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지난달까지만 해도 서울 지갑 앱
바로 이동을 했는데 현재는 기능이 개선돼서 이 안에서 뭐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뭐 건강보험 득실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급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카카오 지갑으로 인증 요청이 왔고요. 인증을 하면 네. 인증을 하면 그 지갑 안에서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뜨고 서울 지갑 앱, 제가 미리 설치해 놓은 서울 지갑 앱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주민등록등본 표를 이렇게 바로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 지갑 앱이라고 별도로 설치를 하셔야 되지만 일단 메타버스 서울 환경 안에서 연동이 돼서 여러 가지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핀테크 랩인데요. 이 부분은 뭐 기업 저희가 코엑스 같은 데서 전시회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그 환경에 가지 않고 또 이런 전시 기업의 솔루션이나 기업의 제품들을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해놨고 이렇게 뭐 기업들 누르면 전시장이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WA라는 기업을 소개서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텍스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자동차세, 뭐 부동산, 실제로 차를 샀을 때 이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냐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부동산에 관한 모의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내가 어떤 건물을 샀다 그러면 어떤 절차로 이거를 등록을 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이드를 해줍니다. 현재까지는 세금 계산만 되고요. 현재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올해 하반기쯤에는 실제 모의 환경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청소년 진로 상담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 청소년분들이랑 전문 상담사들이 화상으로 이렇게 청소년에 대한 진로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아니고요. 서울시 명소 한 12곳 정도를 시민 투표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 이렇게 360도 뷰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 그 실내 내부 공간까지도 이렇게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월드 시민랜드인데 이 시민랜드 같은 경우는 현재 개편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현재는 겨울 이미지로 되어 있지만 시민분들 페스티벌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에서 뭐 다양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게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NFT 공모전 작품들이고요. 네, 월드 시민랜드 이 월드라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게임 3종은 제가 시간 관계상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장에도 게임 기능이 있는데요. 시즌별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봄 게임 같은 경우는 뭐 벚꽃 떨어지는 이미지를 잡아라 이런 거고요. 여름은 뭐 모두와의 공놀이라고 해서 아바타 간 공놀이 주고받기 이런 게임이 들어가 있고 가을에는 잠자리 잡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저희 재단에서 기획한 컨텐츠인데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자면 5월 2일 날 오픈을 합니다. 그 아바타 옆에 반려 아바타 총 7종 정도 개, 고양이, 뭐 토끼, 앵무새, 도마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반려동물을 케어하고 할 수 있는 실제 반려동물 입양했을 때 하는 절차들이 그대로 한번 모티브로 해서 그 반려동물 키우실 때 뭐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보도 전달을 하고 또 유기견에 대한 동물보호센터 이런 정보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고요. 이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당 한 번밖에 입양이 안 됩니다. 실제 반려동물 키우다가 파양하고 막 버리시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서울에서도 처음에 딱 한 번만
입양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본인이 원하는 캐릭터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딱 시연하는 영상 보면 이렇게 아바타가 계속 따라다니게 되고요. 접속하는 접속을 많이 하시면 어떤 포인트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고 훈련 같은 것도 참여하시면 계속 포인트가 쌓이게 되는데 그런 반려 아바타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점점 좀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고 저희의 기획 목적은 좀 더 메타버스 서울을 단순 행정적 요소뿐만 아니라 재밌게 활용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기획을 하고 구축을 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아바타한테 명령 내려서 행동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이 한 8분 정도 지났는데 제가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메타버스를 앞에서 주인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메타버스에서 또 다른 어떤 나의 삶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최대한 많은 시민분들이 좀 평소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많이 기획을 하려고 하고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긴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시간이 없지만 한 분만 제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앞에 있을 테니까 찾아오셔도 됩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